비삼용 토지에 대한 질문 나올 때 제일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네? 왜요? 고생길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관심 있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 부동산을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렇죠. 각종 세금 감면과 각종 세금이 추가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사업용 토지. 이제 뭐 박세무사는 뭐 판단하는 기준도 복잡하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문의가 오면은 일일이 또 찾아봐야 돼서 눈알이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간단하게 그 네. 핵심만 좀 정리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이제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네. 플러스 이제 임야는 조금 다름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의 큰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네네네. 일단 비사업용이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간단히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사업을 안 한다는 거죠. 비사업용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투기하지 말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건데 그냥 뭐 사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건데 땅만 사놓고 부동산 오르기만을 기다렸다 파는 거. 그걸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규제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비사업용 토지라는 말은 있는데 비사업용 건물이란 말은 없잖아요. 없죠. 예, 건물이 있다는 거는 뭐 거기가 사업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실이 됐던 뭐 하든지 임대를 줄 수도 있고 본인이 쓰던 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고 땅에 대한 얘기다. 건물까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임대를 하고 싶겠지. 근데 임대가 안 나. 임대가 안 나가는 건데 거기다 과세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일단 이 비사업용이라는 거는 토지, 뭐 임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일단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율이 10%가 추가됩니다. 어떤 세율? 양도소득세. 이건 이제 개인이고요. 법인은 법인세에 또 10%가 추가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양도소득세율이라는 건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6%부터 뭐 40%까지도 갔는데 네. 여기에 이제 세금이 10%가 10%가 부과가 더 되기 붙는 때문에 거죠.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율이 본인이 35%인 줄 알았는데 4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꽤 큰 세금 부과 내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꼭 본인이 비사업용이 되는지 토지나 임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판단해야 되는데 우선은 토지 임야를 나눠서 좀 설명을 할게요. 우선은 토지부터 기준으로 잡죠. 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 기간에 따라서 비사업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리가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하긴 한데 그냥 외워두실 게 뭐 3년 미만, 뭐 3년에서 5년, 5년 이상 이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보유한 기간. 기간. 근데 그렇게 보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냥 통틀어서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냐. 요게 하나의 공통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보유했다면 6년 이상을 썼냐 사업용으로 아니면 그냥 널렸냐. 이거는 총 기간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나머지 조건은 뭐냐면 양도하기 전에 5년 중에 3년을 썼냐. 결국엔 60%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총 기간에 60%는 안 되지만 양도 전에 5년 중에 3년을 썼으면 인정해 주겠다. 요게 있고 이제 양도 직전에 또 3년, 그 중에 2년을 썼으면 또 인정해 주겠다. 이게 있습니다. 지금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얘기했고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돼도 비사업용 토지는 빠지죠. 아니다. 예. 가령 20년 동안 농지를 보유했습니다. 이분은 농사를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팔기 전까지. 네. 그럼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인데 토지죠. 이 영상을 보시고 팔 안 것 되겠다. 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3년 뒤에 팔 것 같아서 3년 3년 동안 열심히 2년 이상을 농사를 지면 비사업용에선 빠진다. 그런 거 인정해 줘야죠. 난 인정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인정해 줘야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 토지, 뭐 토지의 이제 지목에 따라서 사업 용도가 다 바뀌는데 농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농사를 일정 기간 앞에서 말씀하신 뭐 전체 기간 60% 이상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임야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임야는 개인하고 법인하고 규정이 좀 틀린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촌 자경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제촌이죠, 제촌. 그러니까 임야가 소재하고 있는 뭐 시군구, 연접 시군구거나 아니면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뭐 자경이나 이런 행동이 없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으로 쓰고 안 쓰더라도 근처에 임야를 사실 사업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쓸 수 있죠.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뭐 사업용으로 쓰지 않더라도 근처에만 살아라. 살아면 된다. 그러면 비사업용에선 빼주겠다인데 네. 그 기간이란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앞에 토지일 경우에 60%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도일 직전 뭐 3년 중에 2년, 5년 중에 3년은 뭐 사업에 쓰라는 것처럼 그 기간만큼을 거주해라. 사업이 아닌 거주를 해야 된다. 거주라는 건 주민등록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 없이 그냥 그냥 내가 살았다고 살았다 해서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나중에 다툼이 생기니까. 네. 자 그러면 개인은 그런데 법인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법인 뭐가 다를까 드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제 개인은 네. 소재지에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법인도 주소지를 근처에 두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아니에요? 근데 아닙니다. 네. 근데 법인은 이게 뭐가 있냐면 법인이 거주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주소만 두면 되니까. 뭐 대표자가 살아야 되냐?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 법인은 명확하게 그냥 사업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걸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주택도 지금 엄청나게 규제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법인이 임야 근처에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 이 법인이 임야를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만 비삼용 토지에서 빼주는 거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함부로 사지 마라. 산을 네. 사는 이유를 명확히 해서 명확히 사업에 해서. 써라. 그리고 그 역시도 그 기간 앞에서 계속 얘기한 기간은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쓰고 싶어도 나무를 함부로 벨 수도 없고 뭐 산림개헌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복잡해가지고 사업용으로 쓰기 쉽지 않은데 이거에 대한 뭐 다른 예외사항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용도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법에 한 23가지인가 26가지인가 있어요. 네. 이거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사찰, 종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뭐 군사시설 그렇죠. 그러면 뭐 함부로 개발을 못 쓰는 하면 안 거잖아요. 되죠. 나는 그렇죠.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 뭐 상수도 보호시설, 뭐 또 뭐 있더라. 뭐 사회복지법인이 쓰는 뭐 이런 특수용도,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들은 내가 하고 싶어도 국가에서 이제 강제로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각자의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보는 데가 있잖아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인가? 거기 보면 이제 용도나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제한 사항들이 있죠. 그렇죠. 그걸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저희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지만 비사업용 판단이라는 게 막 사례마다 질문하시는 분보다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 부분은 사전에 좀 점검도 받고 고려하셔가지고 양도 전에 검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질문 나올 때 제일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네? 왜요? 고생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판단되는 건 질문을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문제를 남겨드리면 됐겠죠. 그렇죠.